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언론이 꼭 알려야 될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리한 정보는 덮고 유리한 정보는 키우는데 그 유리한 정보 중에 뭐 킹메이커라든지 등등 무슨 뭐 여의도 차르라든지 황당한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킹메이커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사실을 국민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0.001%도 안 될 겁니다. 언론이 김종인 씨에게 불리한 정보를 집단적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요사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은 핵심적인 요 사실은 알려야 김종인 씨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2017년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김종인 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 모르시죠? 그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고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포부는 아주 컸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적폐 중의 적폐,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7공화국을 열겠다. 임기 단축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즉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내각제로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내각제로 개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 생각을 김종인 씨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밀어줘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임기 단축을 해가지고 개헌해서 내각제로 가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가 그건 안 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김종인 씨의 이 내각제 개헌에 대한 집착은 대단합니다. 이 서론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입장은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김종인 씨는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친문 세력이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는 문재인 집권의 장애 요인이 된다 해가지고 배척하고 그 기운을 안 김종인 씨가 탈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해서 출마를 선언한 게 2017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일주일 뒤입니다. 12일 그러니까 2017년 4월 17일 이날 입장문을 냅니다. 통합정부를 구성해 목전에 다가온 국가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저희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호소는 이미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그러나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희 생각은 역량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15년간 이 나라를 패권적으로 운영해온 소수의 책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 그런 국민의 마음이 반영된 여론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변신을 합니다. 무슨 변신을 하느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로 돕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이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4월 5일 그리고 12일, 4월 3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공동정부 준비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겁니다. 그리하여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에 참여할 정파 입장 조율과 인물 발탁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고 향후 통일정부가 안정적으로 통합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분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그 기간에 개헌을 해가지고 2020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낙선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때 안철수 씨와 매우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사이 안철수 씨에 대한 김종인의 부정적 생각 그리고 거기에 전염된 듯한 이준석의 안철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뿌리에 이때의 경험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김종인 씨에 대한 생각은 이분이 개헌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 피력을 했느냐. 그때보다 2017년보다 김종인 씨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때의 안철수보다는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펄쩍 뜁니다. 자기의 임기를 제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개헌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 대통령은 힘을 못 씁니다. 나는 허수아비이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김종인 씨가 이렇게 총괄위원장 자리에 집착을 하고 그 김종인의 속셈을 잘 아는 이준석이 어떻게 이렇게 폐륜적 행동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윤석열을 괴롭히느냐. 또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냉담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미스테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 4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2017년 4월 5일 대통령 출마 선언 그리고 일주일 뒤에 포기 선언 그리고 30일에 안철수와 손잡는 선언. 근데 그 투표는 불과 그 9일 뒤에 있었습니다. 투표를 9일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김종인 씨의 정무적 판단,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총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분 아니냐,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